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만입니다. 오늘은요 피터김 헌정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그 짧은 그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야마하에서요 그 33대 리콜 들어갑니다. 33대에 리콜 들어가는데 그 YZF 125인가요? 그거 125 있잖아요. 그 레플리카 125. 그거 이제 사이드 스탠드 쪽 요게 이제 그 나사선이 조금 그 덜 깎였대요. 그거 때문에 이제 그 사이드 스탠드를 이렇게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시동이 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와 7대인가 그럴 건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야마하 VMAX 있잖아요. 신형 VMAX. 그거는 조금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 엔진 오일 순환 펌프 그 로터 쪽 요쪽에 이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엔진이 정지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리콜 조치를 하거든요. 그게 7대인가 뭐 그런 거 같아요. 정확히 대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VMAX 타시는 분들 엔진 오일 펌프의 문제는 뭐냐면 엔진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오일 순환이 안 되면 엔진 오일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한국모터트레이딩에 문의하셔서 꼭 좀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나왔었던 224 이륜차 개선 대책 발표 국무총리실 그거 부분에서 2종 소형 면허 보유자에 대한 부분들이 경찰청에서 국무총리실에 잘못 올리는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1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31만 6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전에 만 얼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말이죠. 저번 때 좀 다뤘었는데 한미 FTA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 FTA가 3월 15일 날 발효가 됐죠. 오늘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고요. 오늘 한미 FTA가 발효가 됐는데 15일 날 저번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이제 이륜차가 다니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무역장벽이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해달라라고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구한 건 사실이나 한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미 FTA 전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ISD 제소권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제 확인한 사항이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확인한 분은 어떤 분이냐, 한미 FTA를 연구하시고 한국무역협회에서 한미 FTA를 연구하시는 연구원분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녹음기를 잘못해가지고 녹음을 못했습니다. 녹음을 못하고 사실 여부만 확인을 한 다음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그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이 아니면 연구원분들과 전화통화하기가 연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밝히고 모터사이클 전문방송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 부분을 가지고 이문협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FTA 전문을 본 게 이제 한글 번역본으로 봤고 이문협에서는 영문으로 봤대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문으로 봤는데 협정문에 이제 이문협 주장이에요. 이문협의 피터김 주장입니다. 상반된 이견이 아니라 협정문에 사용된 비클 뭐 이륜차 포함한 자동차의 총칭을 이륜차 제외로 설명하셨는데 뭐 이는 대개 이륜차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편견을 그대로 따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해갖고 이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이크 매니아 게시판에 올렸어요. 제가 바이크 매니아 주인장하고 약간 언쟁이 있는 틈을 타서 바이크 매니아 주인장도 이문협의 피터김이 하는 얘기와 거의 흡사한 얘기를 다 알면서 그 댓글을 달면서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옥신각신했는데 그 틈에 피터김이 또 쫓아오죠. 그러면서 제 뭐 이제 이문협에다가도 뭐 올리고 바이크 매니아에다가도 올립니다. 근데 그걸 뭐 바이크 매니아 운영진이 또 제가 얘기했었던 뭐 매니아 게시판을 올리면서 싸움이 더 커지고 또 뭐 이제 논쟁이 오갔는데
일단 이문여 피터김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에는 비클이다. 그래서 이 뭐 비클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륜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SD 제소권이라든가 이제 고속도로가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확정을 지어서, 그런데 뭐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실을 올렸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뭐 뭉치 아빠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문엽의 피터김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저보고 토론하자 하고 했던 뭐 뭉치 아빠 이 아저씨도 이제 막 그 쪽지 같은 걸 보내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한국무역협회의 누구누구 연구원님 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라고 했더니, 그 이문엽의 운영진이죠, 뭉치 아빠는. 그 이문엽에서는 그 연구원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쪽지를 보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그 사람을 한미 FTA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륜차에 대한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물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당연히 ISD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화해봐라 그러고 쪽지까지 남겨드렸어요. 근데 이문엽에서는 피터김 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운영진이 총출동해서 이제 뭐 그 카페에 아니다 뭐 현승만이가 잘못한 거다 뭐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카페에 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문엽에서 주장했던 그 무역협회의 연구원님도 몰라서 실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그럼 가장 첨예하게 그것을 다루는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도 외교통상부에서도 FTA 이행과 중에서도 자동차만을 다루고 있는 자동차 분과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미 FTA 이행과 김지희 서기관님이에요. 한미 FTA 이행과 김지희 서기관님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보세요? 예. 예, 과장님 연결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는 친절을 낳으니까요. 예, 공유롭 소사가 김지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서기관님, 저는 인터넷에서 모터사이클 관련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는 현승만입니다. 예, 어느 방송국이신가요? 방송국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예.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FTA 관련해서요. 예. 지금 FTA 그 자동차 협상에서 예. 지금 이게 지금 한미 정례통상 협의를 이제 했는데 예. 요 사이에서 이제 미국 측 요구 중에 하나가 네. 지난해 이제 5월 19일 날 했네요. 네네. 미국 측 요구 중에 하나가 대형 이륜 자동차 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을 요청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한미 FTA 협상 내용에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미 FTA의 내용 중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ISD 제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국 측에 없는 거네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그 FTA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예. ISD와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사안이.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그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 메이커라든가 네. 이제 관련자들은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자동차의 그 개념이 자동차의 정의가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ISD 제소를 해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지면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건데요. 한미 FTA에서 얘기하는 자동차는 저희 승용 자동차지,
예, 예. 이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관세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 자동차 보석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는 수용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지 이륜 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운행이니 이런 부분은 한미 FTA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조항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 그 이제 한미 정례 통상 협의를 개최한 그 상황에서 예, 한미 통상 협의는 FTA와는 상관없는 예, 예. 그런 협의체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그냥 회의인데 네네. 예, 그냥 회의고 미국에서 예. 이런 요청을 했었다라는 그런 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팩트인데 이것이 FTA 협정문과 예. 별개의 문제고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이것이 또 ISD 제조권과도 별다른 예. 관련은 없다. 예, 예.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전화 인터뷰 내용상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륜차와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관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에서도 관세를 즉각 내리겠다. 발효와 동시에 바로 관세를 내리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한미 FTA 이행과의 김지석 기관님은 어떤 분이냐면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이행과에 그것도 자동차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를 지금 밥만 먹고 한미 FTA만 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는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서기관님하고 통화하는데 딱 15분 걸렸습니다. 15분. 외교통상부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모터사이클 뭐 이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합니다. 누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15분 걸렸어요. 15분. 제가 봤을 때 왜 이문엽은 그렇게 우겨야만 하는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문엽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왜? 그렇게 한미 FTA에 대해서 목을 매는 사람들이 한미 FTA에 발효가 돼서 ISD 제소를 하면은 미국이 고속도로를 뚫어줄 거야 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걸 그렇게 막 영어 원문까지 보면서 팠던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는 전혀 이륜차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조직적인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문엽에서 이제 피터 김님이 쓴 요런 글들을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이문엽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뭐 이게 대배기량 처음에는 600cc 뭐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문엽의 피터 김은 뭐 무슨 라디오 100분 토론인가 거기 나와서도 뭐 600cc의 고속도로 통행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죠. 협정문에 사용된 비클 이륜차 포함한 자동차의 총칭을 이륜차 제휴를 설명하시는데 이는 대개 이륜차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편견 그대로 따른 현승만님의 실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막무가내 토론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문엽이나 다른 동호회 혹은 피터김님이 이제 저와 그 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피터김님은 한미 FTA의 이행으로 인해서 발효로 인해서 미국이 ISD 제소를 해서 미국의 실질적인 압력으로 고속도로가 뚫려지는 것이 라이더들에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입장이냐 라고 했을 때 이문엽의 피터김은 뭐 미국 떡은 왜 못 먹는 거냐 왜 미국이 떡 주면은 안 되는 거냐 뭐 김정일도 미국 떡은 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랑은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 왜 다르다. 굉장히 좀 다르다. 이제 이문엽의 피터김님은 저거 자꾸 틀렸다 그러는데 저는 뭐 이문엽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달라요. 라이더의 의식 부족이라는 말은 패자주의, 식민적 사고 때문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피터 김의 글에는 굉장히 식민지, 일제 강점기, 독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는 글들을 많이 써놨었어요. 근데 요런 글귀가 있습니다. 500년 조선시대는 2% 미만의 양반들이 98% 피지배층을 다스렸다. 여기서 통치 핵심은 98%는 저질이라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조선 말기 일본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이라는 지배하에 큰 국민 저항 없이 쉽게 식민지가 되어 36년의 수차례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글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때 큰 저항 없이 쉽게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과연 그 근대사에 있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실수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 저항이 없었다. 그래서 쉽게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이문엽의 피터 김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신봉하는, 미국을 굉장히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998년부터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무조건식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규제가 무역장벽 중 하나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차세대 전투기종 선택을 놓고 유럽의 레펠 전투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래요. FTA라는 것은 상호간 무역 장벽을 완화시켜 생산과 무역 및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자는 마음껏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능력에 의한 경쟁은 그 사회의 조직력과 자율경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공포심을 좀 느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수년간 지루하게 전개될 FTA 협상과 빠르면 10일에서 늦으면 내년 3월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시대적 기정사실이라 당면합니다. 자, 결론이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평소 대형 이륜차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륜차 기준이 택배 폭주족 음식 배달 이륜차로 인식되어 있는 데다가 지나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 및 부정적 인식을 정부가 직무유기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으로 쉽게 관과해버리면 어느 문화든 그 문화의 기준이 되며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고급 매니아의 존재는 뿌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엽 피터 김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형 바이크와, 즉 생계형 저배기량 바이크와 대형 바이크와 수준이 다르다 이거죠. 왜 이걸 도매가음으로 처리하냐 이거예요. 대형 바이크들은 고속도로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팩트로 가자고요. 이제 이문엽의 피터 김이 썼던 글들로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엮으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피터 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라이더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19번째 글인가 봐요. 퀵에게 바란다 라는 글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좀 했어요. 지금 이 사회는 택배를 이용하면서도 무질서의 대명사로 차별하고 있다. 차별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길거리에서 택배들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택배들도 변명거리는 있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현재 택배의 무질서는 극치이자 한마디로 이륜이 기형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결 방법을 다 하나 건교부에서 제도를 흡수해야 한다. 무질서 면에서는 택배보다 한술 더 뜨지만 그래도 음식 배달원들은 주로 정해진 동네를 무대로 뛴다. 그리고 음식 배달 이륜차는 택배보다 사정이 좋다. 즉 음식 배달 이륜은 수천 수억짜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고용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돈 있고 없고가 모르겠어요. 근데 피자나 짜장면 배달을 위해 전용도로 이용은 필요 없을 것이니 걱정할 건 없고, 다만 경찰청이 각 경찰서 지역마다 음식 배달 업소주와 관련 종사에 대한 교육과 보험 관계를 철저히 챙기는 직무를 다해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더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문엽에서 이제 224 국무총리실 이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2월 24일 날 그거에서 제가 이제 방송도 만들었죠. 제 방송이 나가고 그 보도자료가 뿌려진 다음에 이문엽의 피터 김 님이 또 다시
그것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 읽어드릴게요. 언제 라이더가 검사 폐차 면허 제도 때문에 힘들다 했냐? 라는 제목이에요. 착각하지 말자. 지금까지 이무념의 탄원 목적은 관리가 아니다. 10여 년 이무념에서 라이더들이 외친 것은 단지 이륜차의 사회적 지위 회복일 뿐이다. 예, 지위 회복. 언제 이무념이 검사 제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으며 이륜차 폐차 제도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는가? 특히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가 이륜차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데 정부기관들은 때만 되면 관리 측면의 제도 변경을 이륜차 문화 개선책으로 들고 나온다. 되돌아봤을 때 40년 동안 하나로 제대로 한 게 있는가? 작년 중순 어느 메이커 임원은 어느 미디어 칼럼에서 폐차 제도가 없어 라이더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기고했다. 하지만 나도 그렇지만 라이더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왜냐하면 타고 다니던 이륜차를 누구에게 팔든 접어서 고철로 엿장수에게 주던 부품을 뜯어서 팔든 불편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자꾸 폐차하고 다닐까? 그건 바로 폐차업권의 돈이기 때문이다. 바로 폐차업권이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제도 역시 일본처럼 쪼개자고 난리다. 왜 그럴까? 쪼개면 쪼갤수록 등업할 때마다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이 또한 돈 아닌가? 그래서 유럽 예를 들었어요. 뭐 여기서 뭐 저비용 고효율, 뭐 고비용 저효율,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무협이 주장하는 뭐 그 외에도요. 피터 김의 글을 보면 뭐 이제 어차피 뭐 한 1%의 행동하는 라이더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98년도부터 뭐 이문협이 그렇게 주장해왔다. 고속도로의 완전 개방을 이문협과 피터 김은 주장해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와 똑같은 시기에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피터 김도 대배기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국도 대배기량의 무조건적인 고속도로 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냐? 추정이에요, 추정. 과연 이문협은 제가 15분 만에 담당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그 담당자와 인터뷰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문협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륜차가 한미 FTA 관련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이 해갖고 압력을 해서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네티즌들과 이문협과 이런 사람들에게 꾸준히 그건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홍보를 했던 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추정이지만, 제 추정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이문협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한 대로 고속도로가 뚫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건 물론 추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고속도로만 뚫리면 이문협이 뭐 날개를 달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약속을 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닌 게 확연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로 어떤 분에게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현승만이가 갑자기 뭐 인터뷰했다고 그러면서 한미 FTA의 그 이행과 관련돼서 고속도로 진입과 관련돼서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의 ISD 제소권 뭐 이런 게 이륜차 쪽에 없다라고 사실 보도가 나오니까 이문협 측에서 당황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 틀렸어, 네가 틀렸다, 수준이 낮은 뭐 저널리스트다, 네가 무슨 저널리스트냐, 일반 개인 아이돌보다 못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계속 제 방송을 쫓아다닙니다. 처음에 피터 김한테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토론회 하자 했더니 이제 뭐 그 운영진들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이문협이 어떤 단체든 어떤 메이커든 개인이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봐라 뭐 이렇게 해서 했겠지. 그러면서 내가 원문을 읽어봤다 그랬는데 비클이 있으니까 여긴 이륜차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 발효가 3월 15일에 되지 않니? 그러면
고속도로 뚫리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단지 15분만 투자해서 전화통화를 하면 알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문엽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뭐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실 바이크 매니아에서 이문엽의 피터 김은 와서 묻어버리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혼자다랐고 이문엽에서는 조직적으로 이제 그 운영진들과 같이 이렇게 막 이제 쏟아져 나왔죠. 어찌됐든 이문엽의 피터 김님이 여태까지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뭐 많은 일들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뭐 개법인가 뭐 무슨 책도 만들었고요. 뭐 준법 스티커 이런 것도 나눠줬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고생 되게 많으셨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문엽의 실질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피터 김님의 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한쪽 방향에 치우친 그런 상태에서 고속도로 진입과 라이더들의 권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아주 심각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문엽의 피터 김님은 이렇게 막 메일로 이렇게 막 쏴주거든요. 메일 보내와요. 저도 지금 한 12년 동안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랑은 좀 달라요. 정서도 다르고 역사라든가 그 현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그 관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문엽의 피터 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단 그것이 라이더를 대변하고자 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서다라고 말했을 때는 조금 저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형 바이크들에 대해서, 대형 바이크는 고급이고 매니아고 그리고 수준이 높은 라이더들이지만 저배기량에 그리고 퀵을 하시다거나 아니면 택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음식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물을 흐려서 대형 바이크, 나 같은 대형 바이크들을 타는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넘기게 하고 좀 권리를 주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문엽의 피터 김님의 그 글 중에 뭐 퀵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있고 신용불량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도대체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부분 신용불량자라고 확신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피터 김님의 글을. 근데 좋은 글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이제 사용할 만한 좋은 글들도 있고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이륜차 문화권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피터 김님의 의견에, 그 피터 김님의 생각이죠. 이륜차 문화권 내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 이륜차 문화권 내에서 정확하게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토론한 후에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를 하던 뭐 관료들에게 요구를 하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에서 이런 대책안이 발표되고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태까지 나왔던 제도 개선안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상당히 꼼꼼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법을 이런 식의 논리로 풀어나가는지는 사실 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폐차 요 부분만 하더라도 폐차가 정확하게 돼야 이상한 중고 부품이 안 돌아다닌다고요. 이상한 중고 부품은 뭐냐, 곧 라이더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물론 폐차업이 뭐 어떻게 됐지, 뭐 폐차업에 뭐 무슨 기득권을 뭐 누가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투명하게 하고, 그거 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뭐 인정하는 사업자를 하던,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정당하게 시설을 해가지고 폐차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윤이 남다면 그게 정당한 자본주의 아니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권이야 라고 여기서 뭐 피터김님이 얘기하셨던 뭐 고철로 어디서 팔건 뭐 부속을 띄어서 팔건 뭐 그게 라이더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팩트라고요. 팩트. 사실 전문가가 이렇게 이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데 뭐 이문엽에서 이 방송을 보고 또 어떤 댓글을 달지 뭐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문엽이 한미 FTA 관련돼서 미국의 고속도로 통행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뭐 아니다 이게 뭐 비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가 들어가는데 한미 FTA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이행만 전담으로 하고 그것도 자동차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그럼 서기관 쟤도 잘못 알고 있는 거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 없지 뭐. 그럼 그 다음에 뭐 진짜 이행되는지 뭐 미국에서 제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아주 피터김님의 이게 정신세계가 아주 독특하신 것 같길래 피터김님의 글을 쭉 읽어봤더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98년도부터 이문엽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하셔서 98년에 미국의 고속도로 요청이 나오자마자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드셨고 그리고 일관되게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시 한미 FTA에 관련돼서 미국이 주는 떡인데 왜 안 먹냐 그거 못 먹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가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문엽은 그 진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문엽은 이걸 왜곡을 하면서까지 온 운영진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더 분들이 좀 밝혀주십시오. 아이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문엽의 피터김님하고 말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방송을 만드는 거는 참 웃긴 행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말 방치돼 있고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던 라이더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죽지 않았었던 라이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필요 없다고요. 교육이 필요 없고 알아서 잘 탈 거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뭐 피터김님이 얘기하는 그 대배기량의 고급 라이더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피터김님이 얘기하는 그 적은 라이더들을 저는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에 한미 FTA라는 아주 이제 큰 문제 때문에 이 부분들은 라이더분들한테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항공무역협회라든가 외교통상부를 믿을 수 없다. 이문엽의 피터김님이 그런다면 저는 할 말 없고 그리고 저는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125, 250 고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방송을 만들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요까지만 하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거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뭐냐면 실전 도로생존법 나갑니다. 실전 도로생존법 뭐냐, 제가 직접 바이크를 타고 쭉 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라는 그런 내용 들어갑니다. 바이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경력이 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근데 이문엽에서는 저를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현승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